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기관의 수급과 언론 플레이. 기관은 항상 이제 반대로 말만 합니다. 뉴스와는 항상 반대로죠. 뉴스에서 이제 리포트로 자신들이 내놓는 거,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과 자신들 돈으로 진짜 하는 행위는 정반대를 항상 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는 주식과 반대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었죠. 언론은 믿으면 안 된다. 반대로 갈 더 높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언론대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딱 이제 언론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당장 내일, 오늘 뭐 이런 상황에는 언론과는 반대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마다 주주의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 갈 거다, 3,000 갈 거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만 팔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 추이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2,200포인트. 코스피가 2,200포인트가 넘은 다음부터 계속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이제 매수 추이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을 보면 물론 샀다 팔았다 했지만 보면 파는 물량이 훨씬 더 많죠. 지금까지는 2200 뭐 이제 이때 넘어간 다음부터 이제 계속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줄줄이 뭐 상향 조정하고 이제 더 많이 갈 거다. 코스피 지수는 더 많이 갈 거다. 주식은 더 오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떠들고 언론으로 떠들고 자기들은 그런 뉴스에 갖다 팔고 있죠. 항상 이게 맞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떠들고 뭐하고 할 때는 수급 주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기관이 이제 수급 주체다 보니까 거의 막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지수 상황은 진짜 기관들 말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예측한다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런 양치기 같은 이런 면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항상 기관들은 돈을 못 벌죠. 기관들은 거의 뭐 지수 상승률을 거의 따라가는 날이 많이 없어요. 펀드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돈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제 후진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률 배도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4,000 가면요, 지금 2,400이죠? 코스피가 2,400인데 4,000 가면 2배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코스닥은 지금 600 무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나 700이 안 돼요. 700이 안 된다. 근데 얼마 갈 거다? 코스닥은 일단 가볍게 1700포인트.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3000포인트, 2700포인트, 2500포인트 까지 상승할 거다. 그럼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뭐 이뤄놓은 이런 상승폭들은 되게 웃긴 상황이 되겠죠.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출렁거리고 무슨 악재가 있으면 출렁거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대세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멘텀. 자, 모멘텀이 일단 엄청납니다. 자, 4차 산업 관련. 4차 산업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 않을 모멘텀이고요. 이 모멘텀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IMF 때 있었던 그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그 과거에부터 있었던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인 3차 산업혁명과는 궤를 달리할 거다.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4차 산업 모멘텀과 관련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바닥에서 바닥을 20년 기면서 힘으로 응축했다.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 자, 1997년 IMF가 끝나고요. IMF가 있은 다음에 98년 IMF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상승 한 번 없었어요. 20년 동안 상승다운 상승 한 번 없이 이렇게 바닥을 기었다. 자, 진짜 코스닥이 제일 싸다. 그러면서 이제 정별과 뭐 역별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별을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승이 딱 시작을 하면서 자, 820포인트. 그러니까 한 900포인트, 한 10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까지만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별로 돌아가서 바로 이제 진짜 대세 상승. 또 여기서 급등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이 지수 움직임 그대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나중에 이제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대봉 하나 뻗어버리면 한 달에 계좌가 이제 따부씩 나는 겁니다. 한 달에 계좌가 50% 따부씩 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금 쓸만한 종목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1998년도를 보면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한 달에 50%가 올랐어요. 지수가. 자, 지수가 한 달에 50% 오르면 내 계좌는 그냥 막 따부씩 나는 겁니다. 자, 계좌가 뭐 20% 올랐어요. 20% 오르면 이제 따따블 나는 거예요. 이 3달 동안 계좌가 뭐 따따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갔다. 그냥 내가 1000만원 갖고 있으면 계좌 운영을,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해서 1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1년 만에 만약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상승 기간 동안 1년 만에 1000만원으로 뭐 10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이 이제 연출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코스닥이 보면요. 코스닥 지수가 월봉 차트. 야, 긴 추세로 보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하고요. 자, 정배열로 돌려놓은 다음에 상승을 시작을 하고 조정을 받았죠. 자, 이 정배열 부분이 이제 다시 이렇게 여태처럼 자, 제가 2평갭이라고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2평갭을 만들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정배열을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80% 이상이라고 상승할 확률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과연 제 말처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지금 이제 지수는 이제 단기 꼭지 구간이지만 꼭지를 더 높여가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주식 비중을 80%로 유지하며 순환매 매매를 하고 있다. 야, 이 순환매 매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그동안 굉장히 오래도록 소외가 됐어요. 항상 코스닥만 하다 보니까 대형주 장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이제 위에서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뭐 삼성전자, LG 뭐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커나갈 때 개인들은 맨날 코스닥만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이제 주로 하는 개인들은 항상 소외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이제는 거의 뭐 주가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대세 상승장에는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돈 법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거의 그냥 어떻게 해도 돈을 벌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수익률의 차이만 있겠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로 이제는 뭐 예전에 과거에 보면 부동산 뭐 2천만원 사놓으면 사주면 지금 뭐 20억 30억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개미들이 잘 모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 개미들이 이렇게 인생 역전하는 개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이제 이제 하게 되고, 대세 상승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면서 버블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꼭지로, 자, 폭락장이 무슨 대외 악재를 통해서 연출이 될 거고요. 이게 언제다? 한 2,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정도. 2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 중순 이후부터.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한 2년 정도,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이어진 다음에, 2018년 한 중순 이후부터 아마 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우리나라 국가부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슈가 되면서 신용등급 강등하고 이제 은행 또 망한다는 소리 들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과거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폭락이 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2018년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때 가서 과연 그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외국인은 그냥 코스닥 계속 사고 있고요. 자, 개인 같은 경우도 사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자, 매수세가 더 큽니다. 자, 보험은 이제 뭐 중립이고, 연기금도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만 이렇게 좀 팔았는데, 아무튼 연기금도 이렇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국가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기 중립이고, 기관을 보세요. 그냥 뭐 사는 날이 거의 없죠.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계속 팔고 있죠. 투자신탁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타금융 계속 팔고 있죠. 은행도 계속 팔고 있어요. 자, 펀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법인들, 기업들, 법인들도 계속 팔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인다는 주체들이 잘못된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인다는 주체들이 이렇게 잘못된 경제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누구한테 들어온다? 이런 리스크는 항상 서민이 짊어진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요, 스스로 인생을 바꾸려면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아기 구렁텅이로만 몰아넣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고 어디고 죄다 실권을 쥐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인생을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관들이 이제 나중에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무슨 뭐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기관 수익률 미달, 뭐 기관은 뭐 수익률이 뭐 형편없고 외국인들만 또 돈을 다 벌어간 장이 뭐 어쩌니 저쩌니, 야, 이번에는 인생 역정한 개미들도 많더라.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올해도 안 남았잖아요. 한 2년 정도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시작 초입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 이제 만약에 폭락장이 또 연출이 된다 그러면 그 기회가 바로 연달아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연속해서 계속 만들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몇 년 만에 엄청난 자산가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장을 거의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장을 보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좋다고만 지금 거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실적 부분들이 일단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들도 지금 이제 슬슬 풀리는 분위기로,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로, 경제가 일단 워낙 좋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잠깐 뭐 리스크로 인해서 출렁출렁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지금 보면은 모멘텀 때문이다. 이게 4차 산업이라는, 이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4차 산업은.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정말 대세 상승이 올 것 같아요. 임박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 아직 준비 단계고 이제 진짜 4차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 생활에 입혀지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다. 근데 왜 주가는 지금 대세 상승을 하느냐? 5년, 10년 후가 아니고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자, 5년, 10년 후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할 기업들이 지금부터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기 시작하는 한 6개월 전까지 올라요. 주가는 선행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한데 주가는 막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예를 들어 실적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미리 진입을 해서 너무 많이 덩치를 키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버블이 끼죠. 자, 버블이 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은 빠져야죠. 자, 이런 거품이 어떻게 빠진다? 한순간에 빠진다. 그래서 하락은 급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도 거품이 껴있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차곡차곡 사 모으면 하락이 끝나는 시점부터 또 이제 거품이 끼지 않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품이 다 빠진 종목들이 또 뒤를 따라가죠. 이게 주식시장의 연속성이에요. 평생 반복될 거고 내 인생에 평생 반복될 거고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자본주의 사회로 지구가 굴러가는 이상 평생 반복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수중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관만 거꾸로. 전문가들이 왜 이래?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누적 순매수 추이예요. 보면 외국인들은 물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4월 25일날부터 2조 4천억, 지금 4조. 누적 순매수 추이량이 지금 거의 1조 한 6천억이 늘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그쵸? 자, 외국인을 볼까요? 기관을 볼까요? 기관을 거꾸로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금 한 6천억 더 팔았죠. 자,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정도 더 팔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체가 지금은 보면 코스피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이 물량을 누가 다 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급 주체. 이 수급 주체는 이 노란 선이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급을 염두를 해야 될까요? 외국인. 집중해서 보면 된다. 만약에 기관이 수급이 주체가 달라 그러면 이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고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매도를 하든 뭐라든 하게 되면 당연히 물량을 많이 내놓게 되면 당연히 지수는 밀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0%도 어렵지 않나.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빼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빼면 지금 코스피는 1940포인트 194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어때요? 2300포인트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 350포인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를 볼 때, 자, 지금 자리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외국인들이 더 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자리가. 산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이평선도 좀 이렇게 유지되고 지금 많이 올라있다는 이런 인식들, 이때 다 팔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는, 다른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그런 시점까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횡보나 하락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확률이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300포인트에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만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다른 저평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그 자리에 유지되어 있거나 더 내려가거나 그렇게 해서 완만한 하락이 아마 벌어지고 다른 여타의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은 상승을 급하게 하면서 주도주가 변할 거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이 주도주라는 게 처음에 딱 나오게 되면요. 그 섹터만 가요. 그 섹터, 처음엔 그 섹터만 간다. 상승한다. 나머지 섹터들은 상승을 못해요. 그냥 주도주 섹터만 갑니다. 자, 지금도 IT. 주도주 섹터만 갔죠? 주도주 섹터만 쭉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바닥을 기든가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고 뚫고 더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진짜 바닥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닥을 이제 돌리고 뭐하고 하는 시점에 어떻게 된다? 이 주도주가 꼭지가 온다. 다음 주도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 주도주 꼭지가 온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도주 꼭지가 와서 주도주가 눌리고 행보를 하고 하는 동안에 조정을 받는 동안에 다음 주도주가 상승을 시작한다. 이게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IT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OLED나 뭐 이런 IT 업황들이 4차 산업에서 먼저 부각을 받으면서 IT 기술이 먼저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로의 이제 확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될 거고, 성장성이 자동차 섹터 쪽으로 이게 물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주가,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지금은 IT, 한 섹터. 이 한 섹터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주도를.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전기차, 자동차, 뭐 이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안. 뭐 보안 관련 쪽, 이런 쪽들이 이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를 계속 이제 뻗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거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먼저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코스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들이 거의 포진을 상당수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포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들과 이제 4차 산업이 융합되는 시기는 이제 뭐 다른 여타의 4차 산업 그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회사들보다 더 늦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안 가고 대형주는 더 이상 상승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부분이 융합되는 과정,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에서 이제 슬슬 팔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때 보면 상승을 이렇게 계속 해놓고 여기에서 팔까 말까 하면서 상승이 계속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죠.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꼭지를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데 이 꼭지가 낮아지는 순간 이제 지수는 확 눌릴 거예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주식 비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야 돼요. 기관은 어차피 사야 되는데 이제 완만하게 그렇게 뭐 급하게 그렇게 살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좀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살 것 같진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위주로 지수가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제 개미 같은 경우는 참 외국인 수급이랑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은 이제 개미들은 거꾸로 갔는데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쪽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외국인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보면 지금 개인들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다르다. 기관 혼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진짜 기관 혼자 팔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진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기관은 이제 뭐 다 직원들 많이 잘리고 뭐 이제 펀드 유입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미디어 시대라서 정보가 빠르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공개가 되죠. 알아보기가 쉬워요. 자, 외국인들도 지속 사고 있고 개미들도 지속 사고 있다. 개인들도 지속 사고 있는데 기관들만 오로지 팔고 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상승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만약에 수급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물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눌렸다 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코스닥이 눌리는 시점에 이제 기관이 사게 되고, 또 올라가는 시점에 팔게 된다면 기관은 항상 거꾸로만 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 잘 오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기관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개인들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의 돈으로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경제인식이 바닥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인식이 바닥이다 보니까 기관은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반대로 가니까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조금 변화하게 되면 기관도 이제 수급 주체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 이제 우리 서민들, 한국의 국민, 서민들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관은 왜 항상 언론에다 좋은 얘기 해놓고 지들은 주식 팔고 있고, 언론에다 안 좋은 얘기 해놓고 지들은 주식 사고, 뭐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신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리포트는 요점만 파악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해야지, 이런 부분을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투기를 하는 주체예요. 투기를 하는 주체고 투자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90% 이상이 전부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들이에요. 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전문가가 만약 이거 한다 그러면 외면받아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외면받고 뭐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나 이런 데서 외면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크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뭐 이런 거의 전설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지속될 거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요. 자, 장기 투자는 큰 흐름을 가지고 하는 투자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증권사의 이제 당장의 수수료, 당장의 수입, 당장의 성과에만 이제 목을 메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따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하면 된다 안 된다? 펀드 같은 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식 공부를 해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사 찌라시, 증권사 직원들이 하는 말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라고 떠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증권사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증권사 직원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말은 신용화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한국인들 특유의 급한 성격도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 인식을 가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 이런 고객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죄다 단기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사서 조금만 빠져도 이제 환매를 계속 하고요. 전화로 귀찮게 하고, 너 때문에 네 말 믿고 샀다가 망했다,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올라가도 폭락장에 이제 환매가 지속이 되니까요. 상승 초기나 이제 바닥에선 항상 기관은 이제 자기들이 가진 보유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유 물량을 가지고 시장을 주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관들은 어떻다? 항상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넘어설 수 있죠. 장이 좋을 때야 대충 사도 그냥 뭐 지수 움직이는 것보단 더 갈 거 아니에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대충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장이 뭐 하락이 오거나 하면은 자기 돈은 더 지켜야 되는데 지수보다 더 빼요. 지수가 50% 빠지면 뭐 80% 박살나 있고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이 투자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펀드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 싹 다 해약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길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업 분석하는 거 제가 영상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분석하셔서 종목 몇 개 추려서 거기다 묻어두세요. 그게 수익률이 훨씬 더 크고 더 안전합니다. 기관들이 하는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자, 꼭지에서 이제 버블을 키우는 게 그동안 이제 개인, 쉽게 말하면 개미들과 기관이었다 그러면 꼭지에만 항상 진입을 했어요. 개미와 기관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뭐 소가 이제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고 시장 흐름도 모멘텀도 이제 개인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뭐하고 하게 되면 개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식이 더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이 묻어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하던 사람들이 네, 뒷걸음 치다가 이제 대박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펀드 투자한 사람들만 종합주가 지수도 못 따라가고 그런 저조한 수익률에 기회비용을 날리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장이 펼쳐질 듯 하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수가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해서 주식 비중을 이제 만땅으로 채워갈 때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단기적인 하락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한 지금 장에서는 현금을 한 20% 30% 정도 보유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알아봤고요. 자, 기관은 믿을 게 못 된다. 자, 수급과 언론 플레이 이게 항상 반대다. 기관의 리포트들 자신들이 어쩌다 하는 전망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주가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고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향 조정하는 게 기관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가입 문의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 가입 문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요. 자, 문의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톡22 카카오톡 아이디 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문의는 자, 카카오톡 아이디 TOC22 자, 정보란에도 보면 제 유튜브 채널에 정보란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덧글로 질문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입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TOC22로 이제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쳐보든지 주변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뭐 다 알려달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냥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보세요. 먼저 좀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가입비는 현재 60만원이고 현재 60만원이고 가입비 외에 회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수익금이 많이 쌓이지 않으면 1년이고 한 달이고 자금이 작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이제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그만큼 자산이 성장할 때까지는 단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리딩을 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가입비는 이제 5월달에 지금 70만원 올라갈 거고요. 가입비는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 일단 먼저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제하고 그 이후에 수익금을 이제 수수료로 내고 했는데 5월 말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꾸고 이제 6월 7월까지 이제 수익을 계속 쌓아간다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수익을 계속 쌓아간다 그러면 자,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가입비도 이제 수익에서 제하는 이제 가입비로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없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가입비만 받고 있고요. 그러나 추가 회비는 일체 받고 있지 않다.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씩 돈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같은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 커졌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보시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이렇게 지급해 주셔서 우리 커뮤니티가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수익 사업을 많이 할 거예요. 커뮤니티는.
그렇다. 그러니까 가입비는 60만원이고 회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추가로 받는 돈 없어요. 가입비 60만원 외에 추가로 받는 돈 회비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회비 같은 거는 그렇게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입비는 이제 뭐 매달 인상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덧글로는 뭐 자꾸 카톡 알려주세요. 무슨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자꾸 덧글로 영상 덧글로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시청은 뭐다? 필수적인 거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있으면 사람은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릇이 성장한다. 자, 돈이 많은 부자들, 졸부들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릇이 커져서, 자, 그 많은 돈으로 내가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이 번 돈으로, 세상에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